이제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통신판매업을 이제 딱 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병행수입업을 하기 위해서는 3PL 업체, 즉 내 물건을 받아줄 업체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이제 중국에다가 주문을 넣을 때 이제 그 중국 업체에서 우리한테 물건을 보내줄 때 우리 집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셀러님의 집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 3PL 업체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 3PL 업체가 어떻게 보면 병행 수입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이제 3PL 업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창고의 선택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병행 수입업은 창고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고객한테 보내야 되는 물건을 집에다 쌓아두고 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창고를 뭐 빌리든 아니면 아웃소싱을 하든 거기다가 쌓아놓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보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저는 이제 1인 기업이나 혹은 소규모 창업이나 뭐 이런 창업 그 1인 기업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하라고 추천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 창고 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업체를 3PL 업체라고 합니다. 이 3PL 업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3PL 업체 어떻게 고를까?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3PL 업체 치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중에는 좋은 업체도 있고 그중에는 좀 안 좋은 업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하고 성향이 맞는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하고 맞는 업체를 찾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문제는 어떤 업체가 좋은 업체일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3PL 업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 그리고 정산주기, 이제 정산주기라고 하면은 이제 3PL 업체를 사용한 다음에 보통 대부분 후불제거든요. 정말 수량이 막 하루에 10,000개, 20,000개 나가지 않는 이상은 거의 후불제예요. 그래서 이 정산 주기는 보통 한 달인데 이 정산 주기는 이제 3PL 업체를 고를 때 어떤 식으로 정산 주기가 있고 계산은 현금으로 해도 되는지 카드로 해도 되는지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포장비, 박스비, 출고비, 택배비, 상하차비 뭐 이런 복잡한 내용들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 상하차비 처음 들어보죠?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3PL 업체를 고르면 참 좋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아웃소싱이 좀 더 적합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창고를 운영해서 하는 게 더 나을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3PL 같은 경우는 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약자로 Third Party Logistics의 약자로서 말 그대로 제3자에게 물류를 위탁을 하는 걸 말합니다. 뭐 결국에는 내 물류를 맡아서 해주는 거죠. 포장도 해주고 박스가 없으면 박스도 구해서 박스도 해주고 출고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택배비를 저희한테 청구하고 그리고 물건을 오면은 상하차를 해서 우리 물건을 진열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창고에다 깨끗하게 진열까지 해주는 뭐 이런 뭐 나 대신 해주는 그냥 업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사실 3PL의 그런 수익 구조는 우리 같은 셀러들을 여러 명 아니면은 헤비 셀러들을 많이 받아갖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택배를 보낼 때 보통 3,000원, 3,500원, 4,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 업체는 보통 택배비만 따지면은 적게는 1,000원, 많으면 1,500원, 1,800원까지도 저렴하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우리한테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택배비를 청구를 받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택배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 세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해서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3PL 업체를 고를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구매 대행 업체도 고르는 게 중요하지만 저는 3PL 업체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물류에서 실망을 하게 되면 고객은 다시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업체를 어떤 식으로 고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은 네이버에다가 뭐 이렇게 쳐서 자기가 직접 찾는 것보다는 음, 셀로션이라는 그 네이버의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카페에서 업체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게시판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좀 내용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협력 업체 뭐 이런 쪽에 들어가셔서 3PL 업체 구합니다 라고 써놓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카톡 아이디를 남겨놨거든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막 업체가 막 연락을 해와요. 그러면은 이제 카톡으로만 얘기하니까 사실 저는 좀 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카톡으로 이렇게 대답을 막 하는 거죠. 뭐 어떤 업체에 대한 특징을 이제 카톡 아이디에다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님 성함, 뭐 업체 이름, 그 옆에 3PL, 그리고 회사 이름, 뭐 3PL, 대표님 성함, 뭐 대표님 성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해놨단 말이에요. 회사 이름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요. 너 연락이 너무 많이 오다 보면 헷갈려요. 그리고 나서 저는 1번 무조건 만나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에는 사실 좀 만나보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초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창고는 어떻게 생겼지? 사실 이제 병행 수입을 하다 보면요, 창고에 가볼 일이 거의 없어요. 지금 가보거나 물건 들어올 때 몇 번 가보는 게 다인데 현장 방문은 필수예요. 진짜 규모가 어떤지,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지, 그리고 좀, 좀 많이 해본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방문이 필수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유경험자들이잖아요. 저희 같은 초보 셀러들을 엄청 많이 받아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이런 초보 셀러들이 엄청난 헤비셀러로 되는 것까지도 갔을 거란 말이에요. 하루에 뭐 1000건, 2000건 나가는 업체로 성장하는 거를 고스란히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추천을 많이 받을 수 있거나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 셀러와 그리고 3PL 업체의 그런 뭔가 업무 경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업체를 선택할 경우 일반적으로 받는 요율은 높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초보잖아요. 처음 진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물건이 나가면은 뭐 많으면은 뭐 아예 첫날에는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뭐 한두 건 정도부터 시작해 갖고 뭐 조금 조금씩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는 사실 나중에 우리가 물건이 많아지면은 사실 셀러가 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3PL 업체는 많으니까. 하지만 처음에는 어찌 보면은 3PL 업체가 살짝 갑 분위기가 사실 좀 나요. 그래서 저희한테 좋은 요율을 사실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제가 적어 놓은 이 첫 번째 질문은 높다입니다. 제가 말하는 높다 기준은 고객한테 2,500원의 택배비를 받잖아요. 보통 3,000원에서 2,500원, 3,500원 정도 3,000원 정도 받는데 그 요율은 처음에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높다라는 기준은 고객한테 받는 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써서 고객한테 보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2,800원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300원 정도는 저희가 손해를 보고 보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처음 할 경우에는요. 그리고 업체는 초보인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네, 뭐 다 대개는 그렇지 않지만 받아주지 않는 다까지는 아니고 조금 귀찮아할 수는 있어요. 엄청 큰 업체고 엄청 유명하고 엄청 일도 잘하고 그리고 엄청 오래된 셀러들만 갖고 있는 업체는 초보를 안 받아줄 수 있어요.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업체는 많습니다. 네.
그러면 업체를 끼지 않고 3PL 업체 없이 나 혼자서는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투자한다는 전제하에 가성비는 솔직히 3P 업체를 끼고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포장 보내주고 반품도 받아주고 교환도 해주는데 왜 혼자 할까요? 돈 조금만 더 주고 우리는 그 시간을 상품을 찾는 데 쓰거나 상품 페이지를 만들 데 쓰거나 마케팅을 하는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는 3PL 업체를 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유리합니다. 네. 투잡으로 하고 있는 나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긴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부 다 아웃소싱 하는 겁니다. 위에 질문하고 비슷한 건데요. 전부 다 아웃소싱이 처음에는 낫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택배 업체도 있고 나는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 그래서 택배 업체 정도는 내가 그냥 충분히 구해서 할 수 있어. 이런 분은 혼자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대상은 초보 셀러입니다. 직장인, 대학생, 뭐 주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아웃소싱 가능합니다. 네. 처음 시작하는 나 적당한 택배 비용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처음부터 고객에게 받는 돈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긴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500원 설정을 했어요. 고객한테. 근데 우리가 2,000원으로 아웃소싱비를 준다. 그리고 500원을 남긴다. 우리가 하루에 한 2,000건, 1,000건 나가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루에 한두 건,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2,800원에서 3,000원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어차피, 2, 300원에서 500원 정도는 택배 건당 손해 500원 정도는 손해로 낳고, 그리고 물건 값에서 조금 남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고, 네. 다음 질문입니다. 몇 시까지 마감을 해야 하나? 늦게 보내면 페널티는 없을까? 일반적으로 3PL 업체는요, 5시까지는 그래도 마감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정 급하지 않는 경우, 5시까지로 설정해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인 경우에는 3시에도 볼 수 있고 5시에도 볼 수 있다 한다면, 3시까지만 해놔도 사실 고객들 불만은 없어요. 아, 내가 3시 넘어서 주문했구나. 그럼 나는 오늘 출근을 못 하겠네. 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쿠팡이나 이런 데 제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3시로 해놔도 되는데 5시까지는 그래도 엑셀 파일을 3PL 업체로 넘겨주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늦게 보내게 돼서 다음날 발송이 되게 되면은 영업일인데 하루 안 못 보낸 거잖아요. 처음에 자기가 상품 등록을 할 때 몇 시까지 보내겠다, 택배 마감을 하겠다고 정해놓거든요. 오픈마켓이나 뭐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을 때 그 시간을 넘어서 하게 되면은 페널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예 없진 않겠죠. 쌓이다 보면. 그리고 3PL 업체에서 반품도 받아주나? 교환도 해주나? 네, 둘 다 해줍니다. 반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유료로 받아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거를 반품을 받은 다음에 다시 상품이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일반 상품하고 다시 넣어야 되는 작업도 있고 그러고 양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작업을 다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료로 가능합니다. 물론 물량이 많아지면 무료로 가능하고요. 교환도 해주나? 네, 택배비도 받는 택배비도 착불로 받을 경우에는 대신 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보내는 택배비도 유료로 보내야 되는 경우에는 다 해줍니다. 다만 이제 3PL 업체의 잘못으로 잘못 보내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월 정산할 때 우리가 꼭 알고 있다가 체크를 꼭 해서 돈을 다시 받아야겠죠. 정산할 때 차감되는 거를 꼭 봐야겠죠, 눈으로. 네, 다음 질문입니다. 3PL 업체는 언제 방문을 해야 하나? 물건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한 번 하고요. 그리고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가보는 게 좋아요. 내 물건이 지금 잘 있는지, 어,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 물건이 들어왔을 때 방문해야 되는 거는
이 상품이 물건이 왔을 때요, 우리 중국 그 배송업체가 잘 해서 보내줬는지, 혹은 누락은 없었는지, 물론 이제 3PL 업체가 다 체크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사장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또 사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가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3PL 업체한테 못 맡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내 상품 제대로 관리는 해줄까? 아, 내 상품 누락은 되는 건 아니겠지? 아, 내 상품 불량이 돼버리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부분과의 마찰이에요. 그래서 재고 관리는 나도 해야 되고 3PL 업체도 해야 돼요. 3PL 업체는 눈으로 보고 세면 되는 게 이제 재고 관리지만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처음에 들어온 재고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갈 때마다 내가 엑셀 파일이든 뭐에다 기장이든 뭐 장부든 거기다가 나갈 때마다 하나씩 빼놓으면서 재고를 카운팅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어 사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춰보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조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재고 관리를 잘 하려면은 매주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뭐 재고 맞춰주세요라고 했을 때 돈 달라고 하는 3PL 업체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같으면 다행인데 다를 경우 책임 소재에서 빨리 파악을 하고 물어보는 게 좋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재고를 잘 맞추는 업체라는 인식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얘네가 대충 관리한단 말이에요. 아, 뭐 3PL 업체 사장님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대충 관리한다기보다도 사실 조금은 긴장감이 좀 덜해줄 수 있죠. 그래서 아, 우리 업체는 좀, 이 업체는 그래도 재고를 좀 잘 맞춰야 되는 업체라고 인식을 시켜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3PL 업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중국 병행 수입 한 달 만에 부업으로 300만 원 수익에 도전하기. 첫 번째 강의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